어느 날 갑자기 젊고 유능한 남자가 죽습니다. 다시 살아난 이 남자는 30년을 더 살아가는데요. 바로 덕진 아씨와 저승곡간 이야기입니다. 실제로 우리나라 전라남도 영암군에 가면 덕진교라는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. 이 다리에 얽혀져 있는 옛 이야기인데요. 우선 이 이야기의 세계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. 우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승이라는 세계가 있고 죽어서 가는 저승이라는 세계가 있죠. 그리고 두 번째, 사람들은 누구나 저승의 곡간을 가지고 있어요. 곡간이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곡식이라든지 옛날에 어떤 물건들을 보관하는 그런 창고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승에서 착한 일을 하고 베풀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곡간이 가득 차는 거예요. 곡식으로. 자, 이 두 가지를 꼭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이야기는 또 공간적인 배경이 이승에서 저승으로 다시 이승으로 이렇게 바뀝니다.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. 자, 원님이 요즘식으로 얘기하는 원님은 시장이나 또는 군수 정도 될 것 같아요. 원님이 저승사자에게 끌려서 저승으로 가요. 죽었다는 거죠.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앞으로 30년이나 더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잘못 데리고 왔구나. 괜한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. 그래서 저승사자에게 다시 이승으로 데리고 가라고 얘기합니다.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. 이승으로 가려면 수고비가 필요한 거예요. 수고비. 돈이 필요한 거예요. 근데 원님은 돈이 없었어요.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래서 저승사자가 그럼 곳간에 가보자. 곳간에 갔어요. 곳간에 갔더니만 딸랑 볏짚 한 단만 있는 거예요. 한 단만. 그래서 이승에서 착한 일을 베푼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. 어떻게 해야 될까? 옆에 있는 덕진의 곳간에 가보니까 쌀이 이만큼 쌓여져 있는 거예요. 막 넘쳐나는 거예요. 자, 저승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면 덕진 곳간에 있는 쌀을 빌려서 300석을 대출받아라 이 말이에요. 다시 이승에 가서 덕진에게 갚아라. 자, 이렇게 해서 다시 이승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. 자, 이승으로 와서 원님은 덕진을 찾아갑니다. 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저렇게 저승곡간이 가득 차 있을까? 덕진은 주막집 딸이었어요. 그래서 원님이 몰래 찾아갔더니만 덕진이와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사람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. 너무. 뭐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. 돈도 빌려주고.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? 원님은 감동을 받아서 300석을 덕진에게 줍니다. 자, 여기서 한 가지 더 훌륭한 일을 하는데요. 이 덕진이는 보통 사람은 달라요. 그래서 이 300석을 다시 팔아가지고 다리를 만들어요. 다리를. 덕진에 사는 마을은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사람들이 개울가를 잘 못 건너가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개울가에 다리를 만들게 됩니다. 자, 이 이야기는요,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그런 아주 권선징악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한 가지인데요. 여러분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1, 2교시 국어 시작하겠습니다. 비유하는 표현을 살려 시쓰기인데요. 자, 봄이 되면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것을 일단 떠올려 봅시다. 지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계속 있는 상황인데요. 참 안타깝습니다. 네, 봄이 되면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보면 꽃, 사람, 날씨, 세교실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.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선생님 또 친구들이 될 수 있겠죠. 날씨면 뭐 따뜻한 햇살, 오락가락하는 기온, 어떤 친구는 뭐 황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뭐 미세먼지, 참 안타깝죠. 다음에 2번에 보시면요. 새롭게 만난 대상을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고 했을 경우에 표현하고 싶은 생각과 마음은 설렘, 기대, 희망, 낯섦 요 정도로 기록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에 45쪽에 되겠습니다. 자신이 정한 대상의 특징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비유하는 표현을 떠올려 봅시다. 자, 우선 친구를 큰 주제로 한번 삼아 봤어요. 그럴 때 비유할 대상은 친구는 연예인 또는 호수, 흥부, 발전소라고 했어요. 왜 연예인이냐? 여기 보면 공통점 멋있다.
호수의 공통점, 깊고 넓다. 발전소는 맥에 힘을 준다. 흥부는 착하다. 햇살은 잘 웃는다.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 46쪽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시를 한번 적어 봤을 건데요. 간단하게 뭐 이와 같은 시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다음 3, 4교시 이제 과학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결론을 내려보는 시간인데요. 자, 그럼 우선 가설은 지난번과 같습니다. 따뜻한 곳에서 더 잘 발효할 것이다. 자, 그러면 실험을 했고요. 실험 결과를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. 자, 부피가 늘어났다. 맞다. 나의 가설이 맞다. 자, 그러면 결론을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습니다. 효모의 발효에 온도가 영향을 미친다. 그렇죠. 자, 그럼 새로운 탐구 문제를 정하고 가설을 세워라. 자, 이런 탐구 문제 어떨까요? 효모는 온도가 높을수록 더 잘 발효할까? 궁금한 거예요. 자, 가설. 효모는 온도가 높을수록 더 잘 발효할 것이다.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이제 2단원 움직이는 지구와 달인데요.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단원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카드를 이용해서 책 만들기가 있습니다. 책 만들기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험 관찰에 있는 것을 떼어서 시간이 좀 걸려요.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. 네, 우리 펭귄 친구들도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이 카드를 인내심을 가지고 좀 뜯을 필요가 있어요. 상당히 좀 많은데요. 그래서 이렇게 번호대로 정리를 하고 집게를 이렇게 끼웁니다. 그래서 이런 놀이 옛날에 참 많이 했는데요. 먼저 지구가 보이는 요 면을 이렇게 계속 넘기면 보시다시피 지구가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네, 지구가 돌아가지요. 뒷면을 뒤집어 보면 태양과 지구와 달이 있어요. 태양과 지구와 달도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 활동을 왜 하느냐?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5개념을 가질 수 있는데요. 실제 이 사진은 실제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. 보시면 알겠지만 낮과 밤이 표현되지 않고요. 그 다음에 실제 지구의 크기, 달 크기와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어떤 거리는 실제가 아니라는 점, 그리고 우주에서는 이렇게 연속 촬영할 수 없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요, 지구가 지구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것, 그 다음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회전한다는 것, 또 달이 지구 주위를 회전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.